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야옹신 나항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양신의 꿀팁 코너로 돌아왔는데요. 양신의 꿀팁 코너는 웬만하면은 실질적인 방법들을 많이 공유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앉아서만 제가 말로만 계속 하다 보니 부가적인 자료를 계속 붙여줘야 되는데 못 그럴 수도 있으니 최대한 고양이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보호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거를 제가 아무리 진료실에서 말로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양신의 꿀팁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는 것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양신의 꿀팁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고양이가 왜 자꾸 갑자기 저를 물죠? 라고 하는 패팅 앤 바이팅 신드롬입니다. 표현하기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패팅 앤 바이팅, 그러니까 뭐 만짐 그리고 무는 신드롬, 증후군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패팅 어그레션이라고 해서 만졌을 때 고양이가 이제 무는 거를 의미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뭐 보호자님들한테 설명하기 좀 편하게 할 때는 스킨십 공격성, 스킨십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스킨십을 싫어해요. 스킨십 좋아하나요? 아 그래요? 제작 고양이는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거 편집하지 말고 넣으세요. 보면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스킨십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적당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특정 부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킨십, 근데 고양이들이 과연 스킨십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는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고양이들은 되게 스킨십에 대해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스킨십만 조금만 하면은 바로 도망가거나 만지지도 못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사회화 과정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회화 과정으로 돌아가서 3주에서 8주 사이에 사람 손을 탄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핸들링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하루에 5분씩 사람이 계속 만져준다. 3주에서 8주 사이에 이 핸들링 교육이 잘 돼 있는 고양이들은 만져도 뭐 잘 있어요. 애교도 많이 피고 자기가 먼저 뭐 비비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되게 사람이 만지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에 대한 사회화가 덜 된 고양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친구들이 길에서 생활하던 친구들, 길에서 생활하다가 뭐 성묘가 돼서 사람이 입양한 경우에는 사람 손을 만지려고 해도 좀만 만져도 도망간다던가 아니면은 좀 두려워서 아예 손길을 거부한다던가 뭐 하악질한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공포성 아니면은 이제 사회가 덜 된 교육 때문에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 효과나 결과는 되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빠르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 핸들링 교육이 안 됐거나 핸들링 교육이 됐다고 하더라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패팅 앤 바이팅 신드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만져달라고 해놓고 골골대고 좋아하다가 갑자기 앙 물고 간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고양이가 이 불편해하는 임계점, 그러니까 물이 끓는 온도라고 하죠. 이 물이 끓는 온도가 되게 낮거나 아니면은 높은 애들은 좀 가만히 있는데 물이 끓는 온도가 되게 낮은 친구들은 조금만 만져도 금방 싫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호자님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아니 자기가 와서 만져달라고 뭐 골골대더니 갑자기 앙 문다던가 아니면은 툭 친다던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아이들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 그 임계점이 잘 끓는다, 싫다는 표현을 되게 빨리 한다 라고 해서 제가 분노조절 장애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고 스킨십 어그레션이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패팅 어그레션이라는 말을 쓴다던가 아니면 패팅 앤 바이팅 신드롬, 증후군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패팅 앤 바이팅 신드롬, 패팅 어그레션을 어떻게 하면 잘 고양이한테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거고요. 실제로 고양이와 함께 뭐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패팅 어그레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보통 뭐 특정 부위를 이렇게 만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특히 배 쪽을 만진다던가 보통 고양이들이 자기 만져달라는 표현을 할 때는 와서 이렇게 곁에 있다 보면은 보호자님들이 계속 만지다 보면 손이 이렇게 배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골골댄다던가 이러는데 갑자기 얘가 머리를 휙 물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좀 문다던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이제 패팅 앤 바이팅 신드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포뇨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만지는 거에 대해서 워낙에 익숙해져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괜찮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에 제가 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질 때는 제가 항상 추천하는 만지는 부위는 보통 저는 여기 부분을 많이 만져달라고 하고 특정 부위 만지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페로몬이 제일 많이 분비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미간 사이를 만져주는 거를 고양이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이렇게 긁어주면 애들이 이제 골골골 대는 경우 있거든요. 여기 턱 밑에 아니면 특히 미간 사이 이런 부위를 자주 만져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궁디팡팡 워낙에 유명한 뭐 이런 데니까 여기는 뭐 그냥 뭐 치트키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고양이 만지는 연습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한 번 만지고 괜찮으면은 보상을 이렇게 줍니다. 보상을 이렇게 한 번 주고, 그리고 여기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보상은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한두 입 정도 감칠맛 나게, 그리고 한 번 만지고 두 번 만지고 또 보상을 주고요. 보통 보호자님들이 만진 공격성을 당하는 이유는 이게 수도 없이 계속 무의식적으로 오래 만져서 그래요. 특히나 어떤 뭐 작업을 하고 있거나 어떤 뭐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TV나 영화를 보면서 만지는 경우에는 그냥 하염없이 만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고양이가 이렇게 좀 불편하다는 좀 펄럭거리는 표현, 뭐 꼬리를 갑자기 빠르게 조금 흔든다던가 아니면 눈이 땡그레진다던가 귀가 좀 이렇게 움찔움찔 한다던가 이런 작은 시그널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 시그널들을 놓치면은 우리 고양이가 불편한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고양이가 야 너 그만해 라면서 묻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발로 치거나. 이렇게 자리를 뜨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조금은 불편해하는 거예요. 잘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자리를 뜬다. 얘는 되게 양반인 거죠. 착하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보통 고양이 패팅 어그레션, 패팅 앤 바이팅 신드롬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양이가 좀 좋아하는 부위를 주로 만져주는 게 중요하고요. 시간은 최대한 뭐 5초에서 애가 날 물지 않았다 그럼 5초를 만져주고 보상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10초를 좀 늘려간다던가 아니면 15초, 30초, 1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통 보이는 좀 이런 시그널들, 꼬리를 팔락거린다던가 아니면 눈이 땡그레졌다던가 아니면 좀 불편하다는 표현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인지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고양이 분노 조절 장애, 다른 얘기로 뭐 패팅 어그레션, 아니 패팅 앤 바이팅 신드롬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예 못 만진다, 너무 조금밖에 못 만진다라고 하면은 단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면서 고양이와 교감을 좀 더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랜만에 안녕히